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2025년 3월 30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제가 우리 가수들이 옛날하고 지금 현재 가수라고 이제 지금 활동하시는 분을 위해서 이 제작비에 관한 걸 오늘 좀 제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중요하니까 이거는 아시는 분들은 꼭 이 유튜브를 보시고 많은 홍보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로 요약하면은 A, B, C로 손쉽게 나눕시다. 나누는데 제작 과정에 들어가는 것은 이제 처음에 이 가사나 작사나 작곡을 해서 이 작곡했는 걸 가지고 토대로 편곡이라는 것을 맡깁니다. 편곡이라는 것은 음악을 이제 동요처럼 멜로디만 가지고 음악을 만들 수가 없고 또 그 멜로디에 조미를 해서 음식으로 말하자면은 맛을 내기 위해서 편곡을 해야 됩니다. 편곡이 또 굉장히 작사 작곡보다 편곡도 중요합니다. 물론 작사 작곡이 잘 나와야지만이 그 편곡도 잘 나온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비용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요. 제일 먼저 편곡이라고 하는 것은 서울에서 A 클래스에서는 편곡 자체가 편곡비만 해도 몇백만 원씩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몇백만 원. 근데 통상적으로 A 클래스의 편곡비를 얼마나 받느냐. 이제 편곡가들이 외국에 가서 또 기술을 배워왔는 분들도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이 기계 자체가 컴퓨터나 모든 녹음 기능이 좋아져가지고 외국에서 직접 가서 편곡을 하는 방법을 그 기계를 배워가 와서 하시는 분들, 또 비용도 비싸게 치는 분들도 있고요. 또 이제 이제 좀 작은 데는 아무래도 규모가 작은 데는 좀 싼 데도 있습니다. 근데 통상적인 걸로 보면은 편곡비가 A 클래스는 150만 원 정도 합니다. 서울에서 150만 원 하고 이제 그 편곡되어 있는 걸 가지고 녹음실 안에 들어가서 악단들이 우리 섹션맨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 파트에 음악 파트에 대한민국에서는 사실 내노라 하면은 1, 2등 가는 사람들이 들어가셔가지고 녹음실 안에서 연주를 하게 됩니다. 그 편곡되어 있는 곡을 보고 연주를 하게 되는데 과거에는 제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한 사람당 16인조를 쓰면은 보통 제가 30만 원씩 줬습니다. 한 사람당 30만 원. 그 지휘자는 더블페이를 줬고요. 그러면 지휘자는 60만 원이고 과거에 그랬습니다. 과거에. 그때는 2005년도 뭐 2007, 8년도 이럴 때입니다. 그럴 때 보통 한 사람당 30만 원 같으면 16인조 같으면은 10사람 같으면 300만 원, 480만 원 또 나오고 이제 지휘자 한 분 들어가면은 60만 원, 그리고 540만 원, 그분들 페이만 540만 원 정도 16인조 녹음실 안에 딱 들어가 하는데 그래 편곡비는 150, 그때만 해도 편곡비는 100만 원밖에 안 했습니다. 100만 원 하고 이제 악단은 그만큼 주고 들어갔는데 그리고 한 곡을 만들어내는데 비용이 얼마 들어가는가 하면은 편곡자 100만 원, 요 악단 16인조 지휘자까지 540만 원. 그러면 640만 원에 녹음실비가 그때 당시에는 합동 프로 한 프로에 40만 원 잡으면은 680만 원, 720만 원 정도. 한 곡을 편곡을 해서 정상적으로 음악을 뽑아내는 비용입니다. 거기. 이렇게 들어가는 비용이 있고 지금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A 클래스가 편곡비가 150입니다. 150에 악단들이
곡을 몇 곡을 모아서 들어가가지고 합동으로 프로를 합니다. 합동 프로라고 하는데, 그러면 16인조를 만약에 들어가는 것 같으면은 이제 한 4곡에서 하루에 5곡 정도를 이 사람들이 들어가서 연주를 하는데, 그러면 한 곡을 우리가 이제 편곡비 제외하고 받아오는 돈이 얼마냐? 170만 원입니다. 한 곡당 170만 원. 한 곡당.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은 5곡 이렇게 받으면은 500만 원하고 300원, 850 정도 되니까 요 16인조 이제 악단들 나누고 녹음실비까지 이제 거기서 다 지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편곡비가 그만큼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지방에서나 또 B클래스는 또 어떡하나, 편곡비가 100만 원 정도에, 그리고 이제 악단을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습니다. 요즘 컴퓨터로 음악을 빼서 컴퓨터 음악이라고 해가 만들어가지고 나오는 것도 지금 이제 랩 같은 거는 거의 악단들이 연주를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리듬도 까다롭고 음악하는 것도 까다롭기 때문에, 랩 음악 같은 거는 까다롭기 때문에 그런 거는 컴퓨터로 또 입히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편곡비가 이제 주로 중점이고, 편곡이 끝나고 난 뒤에는 그걸 토대로 이제 데모를 떠줘. 가이드 음악을 만든 상태에서 가수한테 가서 가수는 그걸 듣고 이제 연습을 하게 됩니다. 연습을 해서 나중에 녹음을 하는데, 가수가 녹음이 끝나고 난 뒤에 또 코러스를 입혀야 됩니다. 가수 녹음실을 잡아가지고 녹음실비도 이제 한 프로 그러면은 보통 3시간, 3시간 반 정도 우리가 주는데, 그 시간에 한 프로를 잡으면은 보통 한 40만 원. 지금 좀 A클래스 녹음실은 5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러면 40에서 50을 주고, 약간 B클래스는 아직까지 30만 원, 20만 원, 25만 원 하는 데도 있어요. 근데 이제 녹음실마다 보는 약간씩 차이가 납니다. 근데 코러스를 입히는 것도 코러스비가 얼마 들어가느냐면, 코러스도 이제 그 사람이 4곡 정도를 기준 잡아, 3곡에서 4곡을 잡아서 코러스를 오셔가 하시는 분한테 우리가 지불하는 돈이 한 50만 원 줍니다. 그 대신 녹음실비도 한 프로 값을 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왜 그런가 하면은 그 코러스 하시는 분들도 결국은 녹음실 안에 들어가서 녹음실을 빌려가지고 녹음을 해야 되기 때문에 코러스비도 그렇게 지불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우리가 코러스를 입히고 악기를 넣고 다 된 상태에서 하는 게 마지막에 믹싱이라는 것을 해요. 이 믹싱은 말 그대로 음악을 큰 거를 줄이고 작은 걸 키우고 해서 가수가 음정이 틀린 것을 고치고 악단들이 또 틀린 세션을 고치고 해서 아주 섬세한 작업을 하는데, 그것이 제일 비쌉니다. 믹싱이 우리가 보통 이제 녹음실을 사용할 때 40만 원, 한 프로에 40만 원을 주는 것 같으면은 믹싱은 50만 원에서 55만 원입니다. 그리고 믹싱비가 그만큼 들어야지만이 이제 그 음반의 제작이 내가 소리를 들을 때 실수가 없고 참 그 깨끗한 음질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믹싱이 꼭 필요합니다. 믹싱을 하지 않고 듣는 것은 안 됩니다. 그리고 믹싱이 끝나고 난 뒤에 뭐 하느냐? 마스터링을 합니다. 마스터링은 또 뭐 어떻게 하느냐? 마스터링은 믹싱이 끝난 다음에 제일 마지막으로 레코드 회사 가기 전에 찍어내는 걸 마스터링이라고 합니다. 그거는 왜 해야 되느냐? 그거는 음반의 길이가 방송국에서는 0.1초를 따지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3분 14초에 끝나고 뒤에 두 번째 돌아가는 노래가 시간에 인터벌이 생긴다든지 빠르게 같이 붙어가 나온다든지 이러면 안 됩니다. 그거를 한 곡 하고 난 뒤에 0. 몇 초 만에 또 2번째 곡, 또 3번째 곡, 4번째 곡 이런 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고 소리 자체의 크기를 똑같이 평탄하게 눌러주는 게 마스터링입니다. 마지막에 하는 겁니다. 마스터링이 원반이 나와서는 걸 들고 레코드 회사 가서 찍게 됩니다. 이제 뭐 CD를 찍든 USB를 찍든, 요즘은 CD가 잘 안 찍죠. 차량도 전부 USB가 나옵니다. 옛날에는 CD는 왜? CD는 음질은 USB보다 좋습니다.
좋은데 이제 그 눈이 있어가지고 눈이 그 레이저를 계속 쏴주는 눈이 시간이 흐르면은 이게 자꾸 그 음악 질도 떨어지고 고장이 잦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아예 USB로 어디 가든 USB로 꼽는데 서울의 방송국에서는 음반 심의를 하게 되면은 전부 CD가 있어야 됩니다. USB로는 또 안 됩니다. 그래서 심의를 받는 이야기는 다음에로 하기로 하고 오늘 음반 제작되는 과정이 그만큼 작사와 작곡 그리고 또 편곡 거쳐서 녹음실, 코러스 그리고 또 우리가 믹싱이나 마스터링까지 대충 지금 이해가 가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약간의 가격 차이는 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격이 또 녹음실도 20만원에 하는 데도 있고 15만원에 하는 데도 30만원 하는 데도 물론 소형 작은 데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결국은 그래도 믹싱만큼은 반듯하게 해야지만이 되고 마스터링을 하지 않고는 나중에 그 심의를 받지 못합니다. 거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면 옳은 마스터링을 해야지만이 방송국에서 틀어줍니다. 방송국에서는 음반의 그 크기나 음반 크기나 모든 것이 똑같은 상태에서 돌아야지만이 되기 때문에 안 그러면 방송 장비가 다 베립니다. 이게 소리가 갑자기 커졌다가 적어졌다가 이러면은 시청률도 올라가지 않고 TV에서도 음악 소리를 우리가 쿵거리는 소리가 너무 크게 들었다 이러면은 TV에서는 듣지를 못합니다. TV에서는 아예 스피커가 전부 요런 스피커가 조그만 스피커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라이브 음량하고는 틀립니다. 그래서 아마 그 방송국에서도 그런 점을 방송국마다 다 그거는 옛날부터 해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궁금한 사항이 있거든 댓글로 남겨주시고 제가 그 녹음에 관한 것은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작곡비라고 하는 것은 작곡가와 작사자가 곡을 만들어서 그 이제 A 클래스 가수들한테는 우리가 음반을 제작해서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다 해서 이 사람들 주면은 그만큼 이 가수 이름 남는 가수들은 명성이 있는 가수들은 홍보입니다. 자체가 홍보예요. 이 사람들은 방송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 나가면 자체가 홍보가 됩니다. 그래서 음반을 제작해서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인들한테는 또 반대로 돈을 받아야지만 제작이 됩니다. 누가 신인한테 누가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그거는 단 가요제나 큰 가요제에서 그럴 때 시민들한테 이제 회사에서나 엔터테인먼트에서 만들어주기도 하고 그런 데서는 돈 안 받습니다. 엔터테인먼트에서는 선발되는 가수들한테는 돈을 받지 않아요. 오히려 돈을 주고 계약을 합니다. 오히려 반대로. 이 사람이 노래를 잘하고 실력 있는 사람 같으면 우리가 그 사람을 돈을 주고 사서 계약을 하게 돼요. 그런 과정입니다. 그거는 제가 다시 상세하게 앞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제작 과정에서 위험한 거 있고 궁금한 사항이 있거든 언제든지 저한테 댓글을 남겨주시면 거기에 대한 거는 제가 상세하게 댓글로 답글로 해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